퇴근을 앞둔 오후 4시, 고요한 교실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본 적 있으신가요? 수신자 명단에 뜬 학부모님의 성함. 선생님, 옆반은 매일 단원평가 본다는데 우리 애는 왜 맨날 모둠 활동만 하나요? 라는 날선 목소리. 선생님이 밤새 고민하며 야심차게 준비한 탐구 수업이 학부모님 눈에는 그저 노는 시간으로 오해받는 그 순간. 정말 허탈하고 속상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위기를 학부모님을 선생님의 가장 강력한 팬으로 만드는 기회로 바꾸는 7단계 시나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왜를 이해합니다. 교사는 수업을 통해 역량, 사고력, 협업이라는 미래의 가치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님의 눈에는 진도, 점수라는 과거의 잣대가 더 익숙합니다. 학부모님에게 보이지 않는 역량은 불안함의 대상이고 눈에 보이는 점수는 안전장치입니다. 중학교 가서 공부 못 따라가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은 선생님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자 동시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간극을 메워야 합니다. 상담의 제1원칙은 절대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학부모님이 내뱉는 불만과 항의는 빙산의 일각, 즉 10%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90%의 거대한 불안과 걱정, 그리고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향한 날선 말들을 비수로 받지 마시고 그 아래 숨겨진 불안을 읽어내야 합니다. 논리적인 반박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상담의 목표는 설득이 아니라 신뢰 관계인 라포 형성에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일단 편이 되어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감입니다. 학부모님의 불안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어머님, 맞습니다. 요즘 입시도 어렵고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데 민수가 뒤처질까 봐 정말 걱정되시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민수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학부모님의 방어 기제는 무너집니다. 아, 이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편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어야 비로소 선생님의 전문적인 설명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 직시입니다. 반복적인 문제풀이가 주는 착각을 깨야 합니다. 어머님, 민수가 집에서 문제집 풀 때 개념 설명은 안 읽고 바로 문제부터 풀지 않나요? 틀리면 답지 보고, 아, 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나요? 이것은 아는 게 아니라 익숙함일 뿐입니다. 초등 단원 평가 100점은 문제풀이 기술이지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유형이 조금만 바뀌거나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짚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달라진 입시 환경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민수가 대학 갈 때는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IB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제 수능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를 묻지 않습니다. 전쟁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논하라는 식의 사고력 중심, 정답 없는 논술형 평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집만 푼 아이들은 나중에 이런 질문 앞에서 한 줄도 못 쓰게 됩니다. 변화를 구체적인 키워드로 보여줄 때 학부모님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비유를 통해 수업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지도기호 20개를 달달 외우는 아이는 쪽지 시험은 잘 보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개념 수업을 받은 아이는 다릅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산이 없어진다면 늘 토론하며 기호는 약속이라는 본질을 배웁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처음 보는 지하철 노선도나 복잡한 기계 설계도도 스스로 해석해내는 전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 암기왕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해 주세요. 다섯 번째,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증거가 강력합니다. 평소 차곡차곡 모아둔 배움 포트폴리오를 꺼내서 보여주세요. 학기 초에 법은 그저 귀찮은 것이라고 썼던 아이가 탐구 수업 후에 법은 우리 같은 약자를 보호해주는 따뜻한 울타리라고 적은 글쓰기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이의 생각이 어떻게 깊어졌는지, 논리가 어떻게 정교해졌는지 증거로 보여주면 학부모님은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실 학부모님이 집에서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요즘 민수가 집에 가서 학교 이야기 많이 하지 않나요? 예전엔 몰라 라고만 하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묻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아이의 뇌가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재미있어서 파고드는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짚어주세요. 여섯 번째, 결정적인 비유를 던지세요. 어머님, 문제집은 인테리어입니다. 당장은 보기 좋고 예뻐 보이죠? 하지만 기초 없이 인테리어만 화려하면 3층만 올려도 건물은 무너집니다. 제가 하는 탐구 수업은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박는 기초 공사입니다. 겉보기엔 느려 보이고 먼지만 날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 고층 빌딩을 올릴 때 버텨주는 진짜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학부모님들이 탐구 수업의 느림을 깊이로 이해하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문가로서의 자신감 있는 제안입니다. 어머님, 제 교직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딱 한 학기만 기다려주세요. 여름방학 때 민수가 얼마나 훌쩍 성장해 있을지 제가 반드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사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달라고 말할 때 학부모님은 비로소 안심하고 선생님과 한 팀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전화벨 소리에 당황하지 마세요. 학부모의 화는 공격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문제집 100점의 익숙함과 진짜 실력을 구분해 주세요. 달라진 입시와 미래 역량을 강조하세요. 지도를 외우는 아이와 해석하는 아이의 차이를 비유하세요. 포트폴리오와 아이의 질문을 증거로 제시하세요. 인테리어보다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확신을 보여주세요. 불안을 전문성과 논리로 잠재워줄 때 학부모님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 수업은 정말 차원이 달라 라는 말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할 때 학부모님은 선생님의 교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아이언 돔이 되어줄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치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